여러분 안녕하세요. 부가티브의 롤렉스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사이클 그리고 부동산 사이클을 이용한 투자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강의는 그래도 50%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각 개별 아파트 그리고 각 지역별 대장 아파트들의 그러한 가격 동향, 전세 동향을 통해서 부동산 사이클상의 현재 위치 그리고 투자 시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시범 단계로 다음 주 정도에 서울 시편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할 내용이 바로 그 부동산 사이클 투자법의 기본이 되는 부가 투자 사이클 모형입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동안의 제 경험, 그리고 주변에 많은 수많은 부동산 고수분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각 투자자별로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또 수익형 투자자, 게다가 소액 투자자까지 그러한 투자자 유형별로 나누어서 투자 시점에 대해서 또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모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방법이야말로 여러분들을 고수의 또는 선수로부터 지켜드릴 그런 고수들의 호구가 안 되는 유일한 부동산 투자법이라고 감히 제가 자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광고 보시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가 투자 사이클 모형입니다. 기본 모형인데요. 부동산은 일정한 시기를 두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장은 다시 초반인 회복기와 후반기인 급등기 또는 확장기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 또한 초반인 급락기 또는 수축기 그리고 후반인 침체기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장과 하락장을 좀 더 세분화해 보면 가격에 따라서 오름, 많이 오름, 너무 오름, 그리고 내림, 많이 내림, 너무 내림의 단계로 세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외부 경제 사이클상, 경제 현상과의 맞물림상 이 중 어느 한 세부 단계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IMF 때 같은 경우에는 침체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급락기 다음에 바로 회복기 급등기로 넘어가는 패턴을 보여줬고요. 나머지는 다 이 네 단계를 보여주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은 저점과 고점을 알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 고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인간의 욕망이, 탐욕이 결국은 화근이 되어 하락장의 급등기를 넘어서 하락장에서 많은 고통을 겪는 분들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다행히도 우리가 지난 두세 번의 상승장과 하락장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의 공통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점 언저리에 나타나는 패턴으로는 일단 금리 정책상으로는 저금리입니다. 따라서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러한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와서 부동산 상승장을 이끌게 됩니다. 또한 정부 부동산 정책상으로는 부양책이 나오게 됩니다. 하락장이 길어지는 만큼 정부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동산 완화책을 넘어서 점점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때는 양도세 감면 또는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3주택까지 매수 허용 그런 정도의 부양책이 나올 거고요. 대출 또한 70%까지 전면 확대될 겁니다. 현재 조정지역의 경우 50%, 비조정지역의 경우엔 70%까지 가능하죠. 이것이 전면 70% 정도로 확대되리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서 미친 전세라는 말이 아마 도배가 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즉 전세가율이 70%를 넘어 80%, 심지어 90%도 넘는 그런 지역도 속출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미분양이 급격히 소진된다는 그러한 기사들도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당연히 그로 인해서 거래도 회복되고 또 거래가 활발해진다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들도 흔히
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고점 언저리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먼저 금리 정책상으로는 고금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유동성을 축소해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잡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중과세가 심해집니다. 상승장 때 규제책이 계속 쌓이면서 중과정책이 계속 나오지만 결국은 이번 장에서 다주택자들의 어떤 부동산 유입을 막았던 것이 가장 강력했던 것이 바로 취득세 중과였죠. 이 급등장 속에서 언제 하락장으로 넘어갈지 모르는 이러한 급등장 속에서 취득세 중과는 그야말로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선반영된 세금을 먼저 10% 정도 떼고 투자를 시작하는 만큼 투자를 망설여 있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대출도 심하게 옥죄었죠. 9억 이하는 40%, 9억 이상이 9억 초과가 20%, 또 15억 이상은 15억 초과는 아예 대출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출도 옥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영끌이란 그런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해죠. 이거는 지난 상승장에도 있었고 이번 상승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락 어느 시점에 벌써 이야기가 일부 나오는데 하우스 푸어라는 말도 곧 도배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미분양이 점차 늘어난다는 기사가 연이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래 절벽이죠. 이거는 뭐 급등기 어느 시점부터 일정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락장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과 맞물려서 하락장으로 급속하게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가 투자 사이클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각 투자자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은 투자할 시점이 아닙니다. 특히나 아파트는 쳐다볼 시간이 아닙니다. 아예 눈길도 주시 마시고요. 여러분들 일터에서 본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본인의 몸값을 높이는데 주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좀 물건별로 살펴보면 조금 달라지는데요. 아파트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투자할 시점이 아니고요.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주동선상에 수익률 7% 이상의 물건만 쳐다보십시오. 지금 금리가 미국의 경우 보통 5%까지 지금 올릴 것 같다고 얘기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4%에서 4.5% 내외로 올릴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7% 이상이면은 일단 이자 내고 어느 정도의 수익은 확보되거든요. 그렇게 버티시면서 쭉 버텨나가시면 상승장에서 어때요? 다시 저금리 상태가 될 때 그러면 수익률이 다시 3%, 4% 초반대에 팔 수 있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팔게 되면은 임대 수익은 임대 수익률이 점차 높아지면서 시세 차익까지도 크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투자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사실 모든 부동산에 다 포함됩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우리 경매 하시는 분들 중에 빌라, 소액 투자로 빌라 들어가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꼬마 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단계 하락장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요. 최소 3년, 5년 가기 때문에 급매보다도 싸게 입찰을 아예 들어가셔야 합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절대로 가격 올려 쓰지 마시고요. 차라리 흐르는 물건에 주목을 하세요. 점점 경매에 참여하는 인원도 지금은 워낙 급매 물건이 나온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경매 현장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만 점차 하락이 길어지면서 경매 현장도 점점 사람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를 노리셔서 지금은 급매보다도 싸게 들어가서 입찰하시고 그랬을 경우에만 필요시 급매로 또는 급매로 파실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자, 그럼 투자자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의 경우는 제가 언제 매수해야 된다 그랬죠? 바로 회복기입니다. 이때 회복기 때 매수하셔서 상승의 기쁨을 온전히 느끼시고요. 급등기 때 매도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가능하다면 갈아타기도 한두 번 정도 하시면 더더욱 부의 추억 차산에는 일찍 올라타실 수는 있겠죠. 다만 어쨌든 갈아타기를 안 하시더라도 이때 급등기 시점에서는 매도를 강력하게 고려하시고 차라리 상급지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시라고 했습니다. 다만 나는 지금 이 아파트가 이미 똘똘한 아파트고 이 당시에
급등기 상태에서 그리고 대출도 거의 없다 하시면 보유 상태로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다음 상승장 때 한 번 더 급등기 할 때 비과세도 최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합쳐서 비과세 받고 매도하시면 훨씬 세법적으로도 유리하시겠죠. 자, 그리고 현재 시기죠. 이 급락기 시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시드머니 불려나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생활 충실하게 하시면서 행복한 가정생활, 자녀도 한두 명 더 낳으시고요. 자, 그리고 침체기 역시 무주택자는 역시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예금하십시오. 예금하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특히나 불인이 여러분 수익 더합니다. 이때 회복기 때 매수하셔도 절대로 안 늦습니다. 저점을 통과하시고 사셔도 가격 변화가 이때까지 회복기 동안은 크지 않습니다. 저점에 대비해서 20% 내외예요. 오르는 게 상승폭이. 그러니까 천천히 매수하셔서 저점을 통과하는 걸 보시고 사셔도 늦지 않으니까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여러분들 가장 불인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투자법입니다. 자, 그리고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는 그래도 경험이 있는 만큼 한 번 더 투자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이 침체기 때인데요. 침체기 때 매수라고 했지만 사실은 청약이나 분양권 투자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청약이나 분양권, 줍줍, 마피 물건들 이때 나오거든요. 이때 건지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갈아치기 시도하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회복 때 이때 어떤 매수를 못 하셨다면 회복기 때는 당연히 더 노릴 수 있겠죠. 이때부터는 뭐 갭투자 또 전성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물건들이 아주 소액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내가 가진 자본금과 대출을 합친다면 어느 정도의 최고 좋은 아파트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또 중간에 한번 갈아타기 하시면서 계속 상승의 어떤 기쁨 누리시고요. 그리고 역시 급등기 때 1차적으로 매도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다만 나는 1주택은 그래도 가족과의 행복을 위해서 보유할 거야 하는 분은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라면 대출 적어도 한 20% 정도로 맞추셔서 한 채 정도는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기 급락기 수축기 때는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예금 충실하시고요. 그래서 본인의 몸값 높이셔서 다음 매수 타이밍에 더더욱 많은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준비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서 가정생활 충실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다주택자입니다. 자, 다주택자분들 뭐 이미 자기만의 기준이 세워 있고 10여 년간 이상 투자해 오신 분들은 굳이 뭐 제 말 아니더라도 본인만의 투자 기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어쩌다 다주택자 되신 분들, 특히 어다이신 분들, 지금 많이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이분들은 절대로 앞으로는 이러한 원칙하에, 제가 조언드리는 원칙하에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괜히 지금 뭐 앞으로는 그런 급등기 때 투자를 권유했던 강사들이나 그런 유튜버들 더 이상 뭐 말에 현혹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법이 가장 찐 고수들, 가장 초고수들의 투자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자, 침체기 때는 청약하십시오. 청약 분양권 줍줍 하시고요. 물론 매매도 당연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기 더더울 나위 없이 좋은 기회죠. 또 더군다나 다주택자를 길을 가신다면은 갭투자가 계속 상승장 중반까지는 갭투자 전성기이기 때문에 여러 다주택자의 길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역시 급등기 때는 석권내기를 하셔야 됩니다. 정부의 규제가 점점 세지기 전에 적당한 시점에 적어도 내가 무릎에 서서 어깨는 판다. 그래서 더 들어온 사람한테도 어느 정도의 상승의 그래도 여지는 주자 하는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석권내기를 하세요. 그리고 똘똘을 한 채로 묶어 두시고,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시면서 한 채 정도, 똘똘한 한 채, 그리고 대출이 거의 없는 한 채 정도만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된 현금을 갖고 급락기 때 또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겠죠. 그렇다고 해서 급락 초반부터 노리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규제책이 어느 정도 풀리고 지금 뭐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주임사 기대해 봐야겠죠, 우리가. 그죠? 다주택자분들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나오는 주임사의 상황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다주택자 여러분들의 경우입니다. 무주택자나 이주택자는
나중에 들어가셔도 안 늦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그래서 특히 지금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분들 또는 지난 상승장 급등기 때 영끌하신 분들 지금 마음고생 심하실 텐데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 제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받고 생각만큼 그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마 가정 내 지금 불화도 많이 생기실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식에서도 보통 손절 골든 타임이 있죠. 저도 주식으로 따보기도 따봤고 잃기도 많이 잃어봤습니다만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손절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사셨던 가격이 뭐 급등기의 초반이라면 다행히 아직도 상승의 몫이 있을 것이고 후반이라면은 상승의 몫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1주택자 또는 아예 다주택자 아니고 하려면은 매수가 대비 10% 이내 하락 중이다 할 때는 한 번쯤 조정장이 올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지금 조정 지역 많이 해제됐고 또 주임사까지 나오고 어쩌면 뭐 예를 들어서 양도세 50% 감면 정도의 부양책이 좀 앞서서 나온다면 일부 시장의 반등의 기미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파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때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10% 초과됐다면 현실적으로는 심리상으로는 손절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주식 투자 많이 해봤지만 10% 넘어가는 순간은 본전이 너무 아까워서 본전 심리 때문에 현실상으로는 손절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차라리 물타기라면서 어느 정도 때를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10% 초과 하락 중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용자원 다 끌어들여서서 부모님 차용이라도 하셔서 어느 정도 갚으시고 버티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지나갑니다. 결국은 버티다 보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면 다시 또 기회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과거에 특히 강남 지역에 투자하셨던 분들 많이 물리셨었죠. 뭐 5억 이상, 10억 이상 그렇게 물리신 분들 많았는데 그분들도 결국은 그 힘든 시절 겪어내고 다시 이겨내서 이번 상승장에서 아주 큰 그러한 기쁨을 상승장의 수익 실현을 노리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버티실 수만 있다면 버텨보시고요. 정 힘든 분, 10% 이내이신 분 또는 지금 너무 소득상, 소득 구조상 버티기 힘들다. 그분은 조정장 때 정말 때를 한번 노려보세요. 지금부터 계속 내놓으시고 10% 이내에서 내놓으시고요. 자, 다음으로 수익형 투자자입니다. 저는 다주택자하고 수익형 투자자, 즉 수익형 부동산을 함께 믹스하는 분들하고는 구분합니다. 수익형 투자자야말로 진실된 저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실제로 50억 이상의 찐 부자자들은 다 수익형 투자자들이죠. 자,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에도 당연히 침체기일 때부터 매수, 청약, 줍줍을 포함한 분양권 투자를 포함한 매수 타이밍은 침체기 때부터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때 왜냐하면은 특히나 분양 물량 중에서는 좋은 입재, 초상급제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회복기 때 말할 것도 없이 또한 갈아타기 역시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급등기 때는 어때요? 수익형 투자자분들은 매도하셔야죠. 그죠? 일시적 2주택 또는 뭐 전세 1주택자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또는 일시적 다주택자 분들도 물론 있겠죠. 어쨌든 매도하시고 1주택만을 남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급락기, 지금 같은 급락기 때는 역시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예금 시드머니 불리시고요. 매수는 저는 아파트는 수익형 투자는 이때 아파트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고요. 본인이 꼭 원했던 단지가 아니라고 보고 수익형 부동산이 이제는 좋은 저로의 기회죠. 그것이 일반 매매를 통해서든 경매를 통해서든 특히 지금보다는 지금 후반, 급락기 후반 하락장 밑으로 내려갈수록 침체기로 갈수록 수익형 부동산은 점점 골든 타임입니다. 그래서 상가의 경우에는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주동선상에 있는 수익률 7% 이상 적어도 7% 이상의 매매나 경매만 고려하실 것을 권유해 드리고요.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꼬마빌딩 같은 경우는 어때요? 꼬마빌딩은 지금 사실 뭐 강남을 1%대 물건들도 아직도 있고 2%, 3%대 아직은 호가로 던져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부동산 현장에 가보면은
한 7, 80억 하는 것들 10억씩 다 후려쳐서 지금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래봤자 3, 4%밖에 안 돼요. 좀 더 기다리셔도 됩니다. 수익률 5% 이상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물론 강남은 5%까지는 안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다리셔야 됩니다. 때를 기다려 보시고 최소 4.5%, 5% 이상 근접할 때 매매 경매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액 투자자인데요. 아마 대다수 어떤 강사분들이나 유튜브 분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은 없을 거예요. 그냥 무주택자, 1주택자, 또 다주택자에 다 겹치기 때문이죠. 근데 소액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저소득, 이제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 또 집안이 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시드머니가 적으실 수밖에 없죠. 그분들 같은 경우 뭐 제 나이 또래 또는 4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 보면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또는 내 방 하나 갖고 싶은 게 소원이어서 그래서 내 자식한테만큼은 좋은 방, 좋은 집 물려주고 싶어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분명히 가능합니다. 소액투자분들도 3천만 원, 5천만 원의 시드머니만 모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인생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투자 모형을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시고요. 자, 지금 시점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본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자영업 현장에서, 또는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저금하세요. 예금 요즘에 이자도 높아서 저금할 만 하거든요. 저금하시고요. 자, 그리고 하락장 중반. 그거는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별 주요 아파트에 대한 매매 동향을 보고 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다 시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락장 중반 정도부터 이때가 경매는 정말 시작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급매 이상만 잡으면 바로 1,000만 원, 2,000만 원 남기면서 팔 수 있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침체기 땐 더 말할 것도 없어. 점점 하락장 밑으로 내려갈수록 매수하려는 분들도 적고 경매인도 적어지기 때문에 빌라 투자도 이때 아주 좋고요. 특히나 이때 침체기에는 일반 세빌란 절대 투자하시지 말고요. 노후도가 아주 밀집된 그런 곳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특히 과거 상승장 급등기 때 또 급락기 때 재개발이 지연되었다가 사업성 문제 때문에 취소되는 그런 구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구역들에 들어가시면 돼요. 물론 노후도 평가는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재개발이 다시 이루어지겠다 하는 것을 잡아두시면 불과 2, 3년 내에 상승장의 기운을 타면서 그 재개발 상승은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빌라를 잡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청약입니다. 이때쯤 되면은 분양권에 대한 지금 있는 규제들 다 풀립니다. 심지어 중도금, 무이자까지 주어지고요. 발코니 확장, 무상 확장까지도 주어져요. 그런 시절이 옵니다. 전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청약이 이때 그러면 계약금 10%, 심지어는 5% 계약금인 단지도 있거든요. 5%, 10% 계약금만 있으면 내가 청약 아파트 한 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 시점에 피받고 팔고 다시 회복기 넘어와서 갭 투자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상승장 초반까지. 그러니까 이번 상승장을 따지면 2014년부터 회복기였고요. 2013, 14, 15, 16 그때까지 정말 갭 투자가 전성기였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정말 거의 붙어있는 시점이 이 시점이었고요. 각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이 시점에 갭 투자를 최대한 해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자산을 증식해 나가시면 돼요. 꼭 다주택자가 안 되셔도 됩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주택자에게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갈아타기만 해도 충분하시고요. 혹시나 설사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이때까지 일시적 다주택자 되시고요. 똘똘한 채로 옮겨가실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급등기가 오면 다 매도하고 한 채 빼고는 다 매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쯤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금액의 아파트로 옮겨가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침체기 빌라 투자의 경우 신축 빌라 안 됩니다. 반드시 노후도가 밀집된 지역의 빌라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이 점 꼭 알아두시고요. 재개발의 기운을 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회복기의 경우에는 어때요? 갭 투자 갈아타기를 통한 자산 증식 또는 일시적 다주택자 포지션. 그러죠? 정말 내가
아파트가 갭이 내가 임장을 열심히 다녔더니 500만원, 1000만원의 갭이 나와. 그러면 내가 여유자금 또는 대출 좀만 일으키면 갭투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물건 굳이 놓치실 필요 없어요. 갭투자 하셨다가 파시면 됩니다. 욕심만 안 부리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욕심입니다. 탐욕의 끝은 늘 파멸입니다. 그 점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제가 말씀드리는 부가TV에서 제공해드리는 부가 투자 사이클 모형에 따라서 여러분 투자하시면 매도 하시면 충분히 한 사이클 내에 지금부터 다음 급등기까지 지금 하락장부터 다음 상승장 내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래도 원하시는 어느 정도의 부는 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으로 제게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